네. 네, 기적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. 사실 상대로 보면은 왕어가 가장 셌고요. 네, 두 번째 가장 힘들었던 건 이번 선거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정말 보통 우리가 대회를 앞두고는 약간의 후회가 좀 남거든요. 이 연습을 좀 더 할 걸. 이걸 좀 더 해볼 걸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정견 발표 끝나고 대기실에서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. 그만큼 긴장되는 것도 없었고,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방금 기적의 사나이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게 기적이라면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 체육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.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들이 워낙 어렵다고 하셔가지고, 특히 앞에 계신 김세훈 부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선거라고 말씀들 하시고, 또 주변에서도 사실은 이거 데자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 결승 올라갔을 때 제가 아오랑 하는 결승 올라갔을 때 이미 결승 올라간 것만으로도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 아이유시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사실 확신이라는 거는 끝날 때까지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. 현장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. 그리고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65%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65%에서 많이 오면 70%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 54점 몇 프로로 이제 종료가 된 걸로 알아서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분명히 사표가 기권표가 이제 선수 지도자 젊은 층에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확신을 못 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정견 발표 때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했고, 거기서 조금 움직여 주셨다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. 그래서 확신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담담하게 기다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대한축구연구순위는 일단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여러 위원회라든가 내부의 조직망들 아니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정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여러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태까지 잘 끌고 왔던 거는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특정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 어떤 체육의 본질을 갖고 있는 체육의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발전 개선시켜야 되고요. 다만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강도 높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정말 체육의 가치, 멋진 이 가치를 갖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선 각계각층에서 축하 전화와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했는데요. 그중 한 분이 바로 토마스 바흐 위원장,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오셨습니다. 그 메일도 오셨고요. 그래서 전화 통화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,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정말 앞으로 KSOC와 IOC가 조금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. 빠른 시일 내에 로잔에서 그 관련된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농담 삼아서 제가 바흐 위원장께서 지난 총회 때 저한테 하드워커라고 불러주신 걸 제가 많이 써먹어서 지금 쉴 수가 없다,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어떤 그런 긴밀한 소통을 했고요. 첫 번째는 일단 타워보들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이제 학교체육 관련된 겁니다. 학교체육. 이 학교체육만큼은 무조건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무너졌습니다, 지금. 예, 특히 학교 운동부, 선수 지도자 수급이 안 됩니다. 선수 수급이 안 돼요. 이거만큼은 진짜 제가 사실은 가장 또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또 교육감님들이 좀 계시는데 특히 그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체육을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. 지금 실업팀 국가대표 제가 장담하는데 28년 올림픽 충분히 메달 딸 수 있습니다. 메달 6개, 7개, 10개 딸 수 있습니다. 근데
출전하는 선수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체육이 특정 종목 몇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올림픽 종목만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균형감 있는 발전을 이루려면 밑에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제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기관이 됐든 다 찾아다니면서 그 제약을 하나씩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아마 학교 체육의 변화의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장 중에 딱 두 포지션이 무보수 명예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한체육회장, 대한장애인체육회장. 네, 근데 대한체육회가 또 IOC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수가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일을 하는 자리에서만큼은 그 보수보다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갖고 또 열정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, 뭐 이런 먹고 살 것도 없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할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많이 계실 건데요.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제가 또 알아서 잘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. 다만 저를 팔아서 대한체육회가 좀 더 예산이 증액되고 부강해진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너무 드라마틱한 막 변화를 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.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든 간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냥 뭐 잘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, 전화드렸더니 이 회장님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요, 친밀감 있게 구수한 화법을 쓰시잖아요. 잘혀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, 길게는 통화는 하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통화가 돼서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. 네, 네, 제가 아이유시언 될 때도 첫 인터뷰가 어떤 아이유시언이 되고 싶냐라고 해서 일 잘하는 아이유시언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8년 뒤 파리 총회에서 IOC 위원장께서 하드워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.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체육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다양한 조사를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. 예산도 1,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된 거죠. 그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. 지금 올해 집행 예산이 2,900억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사실은 도전하기 전에 그랬거든요. 어떤 후보자시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회를 이끌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0년도에 대한탁구협회가 그랬습니다.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선수권대가 몇 차례 연기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국제연맹 회장부터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가장 운이 없는 회장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. 일 잘하는 회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. 그리고 체육인들이 기억하기론 정말 부지런했다. 정말 일꾼이었다. 권위 있는 회장이었다. 또는 정말 뭐랄까요, 무게감 있는 회장이었다기보다는 일 잘하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한 몸 열심히 불태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.